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입니다. 자, 알쓸 주잡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좀 기사화됐던 내용인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기회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이제 정기 변경돼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200 종목이 있고 코스닥에 150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이게 새롭게 또 나가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급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투자하신 분들이 뭐 매달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니까 그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뭔가 투자 전략을 한번 또그 캐치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오늘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기 변경 이벤트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 종목이 있고,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뭐냐면 코스피 200은 코스피에,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200개 종목을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뭐 1등은 당연히 삼성전자일 거고,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네이버 이런 순으로 거의 1등부터 200등까지 시총 비중대로 그냥 꾸준히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코스닥 150은 150 종목이에요. 말 그대로. 1등이 셀트리온. 요즘에 뭐 HLB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HLB, CJ ENM, 게임회사, 펄어비스. 10월 21일 이제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150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새롭게 들어오기도 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구분을 좀 해드리면 코스피 200과 150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선물 옵션 만기 있죠. 만기일 날. 그러니까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3, 6, 9, 12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코스피 200 지수 변경은 종목이 변경되는 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결정이 돼요. 그때 새롭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변경 기준은 뭐냐면은 11월 그러니까 전에 1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당연히 여기서 200에서 갑자기 나갈 일은 없겠죠. 근데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99등, 198등, 200등 이런 기업들은 시총이 변하면 갑자기 205등 하던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평균 시가총액이 195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갑자기 올라섰으면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200에 새롭게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월까지 어떤 평균 시가총액을 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그 추정 자금이 무려 30조나 돼요. 그러니까 30조 원의 자금이 코스피 200에 대한 그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30%가 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ETF라고 쳐봅시다.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1조짜리 그 ETF라고 쳐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시총 비중이 30%니까 3천억을 무조건 삼성전자 사야 돼요. 1조 원 중에 3천억을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야 되고 맨 끝에 있는 기업이 뭐 예를 들면 1%다 비중이. 예를 든 거예요. 1%면 시총 1조 원의 1%면 얼마죠? 1%면 10%가 1천억이니까 100억이 되겠죠. 100억이란 자금이 그 1% 되는 종목을 무조건 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등부터 200등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사놓는 거거든요. 비중대로. 근데 여기서 갑자기 200등에 있던 종목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은 나가는 종목은 그 1%에 대한 그 금액 있죠. 100억을 무조건 팔게 돼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 정기 변경일 날 100억이 나가고 만약에 어떤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100억이라는 종목을 그 자금으로 그 종목을 사야 돼요. 그 당연히 새롭게 편입된 종목은 좋겠죠. 새로운 그 수급이 100억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나가는 종목은 당연히 안 좋겠죠. 100억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1년에 한 번, 두 번씩 있으니까 꼭 챙겨 놓으시고 코스피 100은 6월 선물 옵션만 해당이 되고 코스닥 150은 조금 다릅니다. 1년에 두 번이에요. 6월과 12월 두 번 하고 그래서 지금 2019년도 10월 달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달 말에 평균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는데 5월과 10월 이제 그 코스닥 150 같은 경우 12월 옵션 만기니까 5월과 10월 달에 이 평균 시가총액을 내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근데 코스닥 150은 3.4조 원밖에 안 돼요. 자금은 작지만
문제는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시총이 코스피보다 되게 작아요. 그래서 오히려 종목별 변동성은 훨씬 크니까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200 변경 종목보다는 코스닥 150에서 새롭게 편출되거나 편입되는 종목을 한번 잘 체크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한 증권사에서 그 발간했던 자료를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2019년도 6월 달에 코스피 200이 이제 정기 변경되잖아요. 그 신규 편입된 종목들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4월까지의 평균 시가총액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뭐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 변경이 교체된다는 건 6월 달이 만기면 보통 5월 말에 발표가 돼요. 근데 그 전에 미리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리 예상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 이번에는 이 종목이 편입될 거다. 저 종목이 편입될 거다.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 발표일은 5월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4월 달 기준으로는 이렇게 신규 편입됐던 종목들 수익률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는데 애경산업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애경산업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5월 말에 교체 발표가 됩니다. 그때 사가지고 만약에 만기까지 가져가면 수익률이 되게 좋진 않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4%까지. 이렇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은 실제로 새롭게 저렇게 편입되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크게 이렇게 주가에 유의미한 뭔가 수익률이 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코스닥 150 대비인데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지만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는 예, 주가에 유의미한 변동성은 없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건 코스닥 150에 이제 변동되는 종목들 되게 많죠. 종목 수도 많은데 이게 보시면 4월 달에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평균 수익률이 무려 7%예요. 이 종목들을 매매했다면. 코스닥 150 지수가요, 4월 달에 1.1% 올랐어요. 수익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교체 발표가 났어요. 5월 말에 교체 발표가 나서 만기까지 보통 3주가 걸리는데 그때 발표한 다음에 내가 샀으면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에코프로비엠은 무려 23%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솔 같은 기업도 23% 수익이 납니다. 평균 수익률은 6.9%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평균 수익률이 0.8%니까 거의 한 8배, 9배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거죠. 되게 수익률 면으로 괜찮죠. 그리고 근데 되게 웃긴 건 만기가 이제 만기날 종가의 이 펀드에서 그 자금이 들어가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만기 이후부터는 이제 그 이슈가 끝나잖아요. 그럼 만기 다음 날부터 7월 말까지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처참합니다. 오히려 만기까지는 보유하면 좋은데 만기 이후부터는 보시면 수익률이 형편이 없어요. 뭐 ABL 바이오는 41%나 폭락을 하고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6%입니다. 코스닥이 150이 14% 빠졌는데 평균적으로는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유추할 수 있는 건 아, 교체 발표하고 나서 거래소에서 공시를 해요. 5월 말 정도. 아니면 이제 그 코스닥 150은 12월에도 변경이 되니까 11월 말에 아마 또 교체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발표나는 종목을 내가 사가지고 매매를 하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날 수가 있는데 만기 이후에는 오히려 급락할 수 있으니까 만기까지만 보유를 하면 되겠죠. 그런 전략을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기업들 제가 한번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 신규 편입됐던 기업 주가 흐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와이솔이라는 기업인데 새롭게 코스닥 150에 편입됐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날이 발표일이에요. 발표일이 이날인데 보시면 주가가 발표 이후로 6월 만기일이 이날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되게 공교롭게도 마치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겠죠. 그리고 만기일 날이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주가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폭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와이솔이란 기업은 딱 전형적으로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돼서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편입이 끝나면서 오히려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기업은 여기 ABL 바이오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주가 오르긴 올라요. 근데 만기인 날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만기 이후에 주가 급락하죠. 그러니까 만기 이후에 오히려 신규 편입이 됐던 기업들은 폭락하는 흐름이 이렇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항상 만기 전에 파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편출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이 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들어오는 만큼 어떤 기업들은 이제 꼴찌였던 기업들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가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와이솔은 아까 보셨다시피 신규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만기까지. 인터파크란 기업인데요. 인터파크란 기업은 이날 신규 편출된다고 발표가 났어요. 되게 안 좋은 거죠. 아, 코스닥 150에서 이제 만기 날 이 회사는 나가겠구나. 그럼 기관들이나 이걸 추정하는 펀드에서 매도를 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인터파크는 보시면 그 발표 이후로 주가 급락합니다. 이게 만기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만기날 이후로는 또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죠. 악재가 미리 선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편출 기업과 편입 기업은 이렇게 되게 다른 움직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편입 기업은 만기 전에 이제 그 편입이 발표되는 날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편출이 되는 기업은 이 기업 편출되는구나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신규 변경 예상 기업인데 요게 이번에 헤럴드 경제라는 이제 경제지에서 제가 신문 기사를 발표를 해 놓은 거예요. 아직 10월 21일이니까 정기 변경이 임박을 했지만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은 12월 달이잖아요. 지금 10월이니까 그러면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그 거래소에서 공시를 해줘요. 근데 아직 한 달이 남았어요. 발표일 전까지. 근데 이렇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보고서를 쓰고 경제지에서 이렇게 예상 종목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보면 12월 정기 변경 예상 종목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네페스, NHN, 한국사이버결제부터 신흥 SEC까지 나와 있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얘가 들어오니까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기사를 보고 여기 있는 종목이 전체가 다 편입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달에 바뀔 수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근데 이 기업들은 관심 있게 일단 봐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기업은 12월 옵션 만기가 12월 보통 중순이니까 그때까지는 펀드나 이런 데서 자금이 나갈 가능성이 높구나. 수급적으로 되게 불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쪽에 속한 기업들은 좀 수급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신규 편입 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발표일, 발표 날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날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그러니까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발표일이 뭐 예를 들면 11월 말 20일이라고 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한 종목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주가가 너무 올라간 종목은 부담되잖아요. 미리 다 올라가 있으면 사기도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는 종목이 좋으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3개월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3개월 저점 대비 15% 이상 미만으로 상승한 종목. 그러니까 얼마 안 오른 종목.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와이솔로 제가 돌아가 볼게요. 와이솔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발표일 당일날 3개월 고점 대비해서도 엄청 빠져 있고요. 3개월 저점 대비해서도 얼마 안 올랐어요. 3개월 저점이 여기죠. 여기 대비해서도 얼마 오르진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사볼만 하다는 거죠. 너무 올라간 종목보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걸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투자 전략을 제시한 거고요. 당연히 신규 편출 기업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6월, 12월 만기 편입일까지, 그러니까 만기 날까지는 관망 및 오히려 내가 갖고 있으면 반등할 때마다 비중 축소한 다음에 만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사는 게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는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 여기 신흥 SEC라는 종목이 편입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 발표한 건 아닌데 만약에 이 기업이 편입이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냥 오늘 이 음봉에 발표가 났어요. 자, 신흥 SEC는 12월 중순에 있을 옵션 만기일 날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이 되기로 확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날이에요. 이날 주가 흐름을 보세요. 고점, 3개월 고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대비해서 주가가 무려 20%나 급락해 있어요. 조건에 맞죠? 15% 이상 하락이니까 오히려 더 빠졌죠. 20% 하락했고 최근 3개월 저점이 여기예요. 여기 대비해서 4%밖에 안 올랐어요. 15% 미만 상승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 안 오른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은 제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이 딱 맞아요. 그러면 사도 돼요. 한번 해보는 거죠. 11월 말에 만약에 실제로 발표가 되면 이 조건에 맞으면 여러분들이 12월 옵션 만기 전까지는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전략은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리는 게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 만한 수급 이벤트고 여기에 따라 여러분이 내가 뭐 코스닥 150에서 나가는 종목 갖고 있으면 주가 되게 안 좋아요. 내 종목 왜 빠지지? 그러면 요거 이런 이벤트에 속하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은 꼭 해보세요. 거기에 속해 있으면 수급 이슈 때문에 빠지기도 하니까. 근데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다면 코스닥 150 정기 변경에 포함이 된 건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급 이슈로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이벤트들 많은 분들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는 보셨을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오늘 경제제 또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한번 제가 오늘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요 투자 전략대로 매매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란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